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좀 가볍게 가도 좋아요. 알겠지? 이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자,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게 일단 화제가 뭐냐면,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 속에서 이것이 효율성이 뛰어난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설이잖아요. 그죠? 그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자, 1900년대에 처음 제기된 이후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파마 교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효율적 시장이란 합리적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가? 이건 알아야 되죠. 자, 합리적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자, 이것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이것이 무한으로 일어나는 시장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정보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즉시 이런 말이죠.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그러한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두 가지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효율적 시장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요소가 있다. 자, 같이 표시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알겠지? 다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에 가깝게 작용되는 시장으로는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사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러한 효율적 시장의 사례가 되고요. 다음, 주식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된다면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항시적으로 본質적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정리해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이란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효율적 시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지금 설명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보가 어디에 반영이 되죠? 시장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반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알겠지?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럼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재화의 가치가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 주식시장도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어떤 주식시장의 정보가 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겠죠. 그죠? 주식의 가치, 주가가 즉시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나 전략으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때 이익을 얻기 위해선 이때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안 된다는 얘기고 아무도 모르는 정보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좀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됐지?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즉시 반영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분량을 세 개로 나누어 봤을 때 이 내용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눠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은 효율적 시장 개념이 모호합니다. 왜? 이 효율적 시장이 되냐 안 되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정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되는지 정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것이 반영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도 의미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조금 다 모호한 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실증적 함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뭐가 필요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의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 말이야. 알겠니? 모호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시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놔달라고 넘어요. 파머는 효율적 시장을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정보의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장의 범위를 확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미안합니다. 시장의 범위가 아니라 정의를 할 거예요. 됐죠? 응? 얘들아? 정의를 할 거죠. 그런데 이때 정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정보의 범위를 알아야 되고 이 정보의 범위를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로 나누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첫째,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체크합시다. 약형 효율적 시장은 이 시장은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로 한정되는 시장입니다. 핵심이 뭐냐? 과거의 정보예요. 아까 말했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 그렇다면 과거의 정보로 한정되는 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어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즉, 현재 주식 가격이 과거 정보, 다시 말해 과거의 주가, 주식 수익률, 거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따라서 이 시장에 저는 주식과 관련된 과거의 정보만으로는 초과 이익을 뭐 할 수 없으며 얻을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현재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적 정보, 사적 정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형 효율적 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정보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뭐기 때문에 과거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초과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공개되지 않은, 어디 갔어? 현재 정보, 주식과 관련된 현재 정보와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 사적 정보 등을 알고 있으면 내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중간형입니다. 중간형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이거죠. 여기에서는 모든 공적 정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공적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공적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주식 거래량 등의 정보는 물론 주식 발행 기업의 과거, 현재 이익 배당, 노사관계, 연구개발, 투자 등 현재까지 일반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는 거죠.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요. 약형 효율적 시장은 자, 어떤 정보? 과거의 정보. 맞지? 그 다음에 중간형은 뭐가 된다? 과거 플러스 현재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잠깐만 주목해보면 간단하게 얘기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중간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정보까지 역시 다 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초과 이익을 얻기는 이 자체로서는 너무 어렵겠죠. 그지?
다음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공적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될까?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약형이든 중간형이든 둘 다 지금 현재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둘 다 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경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강형. 그렇지? 자, 약형과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는 물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 플러스 거기다가 자, 기업의 내부 정보, 사적 정보와 같이 일부 시장 참여자만 취득이 가능한 정보까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까지도 모두가 공개된 그러한 형태죠. 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초과 이익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항시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없지만, 알겠지? 초과 이익은 얻을 수 없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얘는 과거, 현재가, 그 다음에 여기선 과거, 현재 기업의 정보, 모든 것이 다 공개돼요. 공개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현재의 정보나, 알 수 없는 현재의 정보나, 그 다음에 기업 정보, 이걸 알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를 알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산업 스파이,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저 기업의 내부적, 사적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나쁜 사람들이야. 자, 공정한 경쟁을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절대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겠죠. 투명하니까. 그러나 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며 현실에서는 시장의 유형에 따라 주가가 반영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강형에서 중강형, 그 다음에 약형. 다시 말하면 강형에서 약형으로 올라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편 주식시장에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정보의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냐라고 하면 바로 정보 반영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간단합니다.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에 전파되는 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의 반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198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몇 분? 15분 정도예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1980년대로 간단하게 갑시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죠. IT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시장이 형성돼요.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좀 더 빨라지겠죠? 맞지?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정보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어떻게 된다?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1980년대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 안에 그 정보를 습득만 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순식간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주식하다가 페인되는 거야. 맨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이처럼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욱 효율적 시장에 뭐 된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울러 시장의 거래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각종 정보에 공평하고 쉽게 접근하면 시장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걸 물어보잖아.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불균형한 걸까? 아니야. 균등한 상태를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다시 말하면 강형으로 갈수록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마달락입니다. 주식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주가는 기업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항시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가 주가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우량 기업에는 보다 많은 자원이 유입되고 비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이 적게 유입되거나 유출되어서 시장의 힘에 의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학문적,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 시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과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효율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쉽죠? 자,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파머의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의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초과이익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